2024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웰빙 한백양. 힘들다는 걸 들켰을 때 고추를 찢는 방망이처럼 눈가에 벌건 자국을 휘두르는 편이다. 너무 좋은 옷은 사지 말 것. 부모의 당부가 이해될 무렵임에도 나는 부모가 되질 못하고 점집이 된 동네 카페에선 어깨를 굽히고 다니란 말을 듣는다. 내 어깨에 누가 앉게 하지 말고 그러나 이미 앉은 사람을 박대할 수 없으니까 한동안 복숭아는 포기할 것. 원래 복숭아를 좋아하지 않는다. 원래 누구에게 잘하진 못한다. 나는 요즘 희망을 앓는다. 내일은 국물 요리를 먹을 거고 배가 출렁일 때마다 생각해야 한다는 걸 잊을 거고 옷을 사러 갔다가 옷도 나도 서로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잔뜩 칭찬을 듣는 것. 가끔은 진짜 칭찬을 듣고 싶다. 횡단보도 앞 노인의 짐을 들어주고 쉴 새 없이 말을 속삭일 때마다 내 어깨는 더욱 비좁아져서 부모가 종종 전화를 한다. 밥 먹었느냐고. 밥 먹은 나를 재촉하는 부모에게 부모 없이도 행복하다는 걸 설명하곤 한다. 이 시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러니를 좀 봐요. 아이러니. 원래 그 아이러니가 참 애매하죠. 이야기가. 어쩔 때 아이러니라는 말을 써야 될지 많이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아이러니는 그리스어,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화가 되었는데 원래 아이러니는 이렇게 simulated ignorance라고 해요. simulated ignorance. 그러니까 가장된 무지죠. 사실은 무지가 아닌데 마치 무지한 척 말을 하는 것. 그리고 dissembler라고 해서 시침이 뚝 떼고 있는 장치를 아이러니라고 해요. 아이러니가 알려지게 된 게 바로 Socratic irony. 이 아이러니 그 철이 많은 하고 철 같은 철의 이런 뜻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스펠만 똑같아요. Socratic irony라고 해서 Socrates irony라고 해요. Socrates가 우리 소크라테스라고 발음하죠. 영어에서는 Socrates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아이러니는 원래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 하면은 소크라테스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모르는 척 시침이 딱 되고 이것저것 대화를 해가면서 역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게 참 아이러니의 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서 더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반어법, 역설법, 모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풍자적 느낌이 있죠. 대체적으로. 이런 걸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이 시가 저는 이 시를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젠가 그젠가 이 한백양 시인의 시를 다뤘는데 왼쪽인가 하는 시를 다뤘는데 어제죠. 근데 오늘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같은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좀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적인 신춘문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시였죠. 그래서 이분은 이게 확인을
그래서 일부러 확인을 해봤어요. 예. 좀 문창과 출신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더니 국문학 전문인인 것 같아요. 문창과 출신은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조금 색깔이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왼쪽에서도 그랬었지만 여기서도 은근히 좀 아픈 그 풍자, 뭔가 좀 코믹한 데가 있어요. 왠지 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웰빙 제목에서부터 좀 저는 이 시 읽으면서 상당히 웃겼어요. 이렇게 왠지 아프게 웃음이 나는 거 있던지 아픈 내용인데 웃음이 나게 만드는 거. 네,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아이러니라고 하죠. 좀 반어적 성향이 강한 전체적 분위기가 반어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웰빙인데 사실은 제목과 내용이 은근히 또 해학적이고 또 왠지 그 모순, 반어, 역설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도 해설을 너무 자세히 하면 오히려 해설이 시를 망칠 것 같아서 구절 자체를 이렇게 설명은 좀 삼가할까 합니다. 네, 그래 놓고 또 다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좀 설명을 삼가하려고요. 힘들다는 걸 들켰을 때 우리는 안 힘든 척, 잘 살고 있는 척 이러는데 이제 자기는 웰빙이라는 게 원래 잘 지내고 있음 이런 뜻이잖아요. 예, 영어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쑥쑥 자라는 영어나무 유튜브로 오시면 참 고운 목소리로 영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well-being, well-being은 잘 지내고 있음. 뭐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복지, 뭐 행복, 또 뭐 없을까요? 안녕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이 딱 좋겠네요. 안녕. 그러니까 복지는 또 welfare가 있고 그러니까 안녕, 잘 지냄 이런 뜻이죠. 잘 지내는 척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는데 타인이 자기가 잘 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주 들켰을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힘든데 행복한 척하고 지내고 있죠. 근데 힘들다는 사실이 들킨 거죠. 고추를 찢는 방망이처럼 눈가에 벌건 자국을 휘두르는 편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화가 나서 눈이 그냥 벌게져 가지고 온갖 감정을 다 드러낸대요. 네. 그러니까 전혀 웰빙하지 못하는 거죠. 아주 그 존재론적 고뇌가 좀 보이는 그런 구문입니다. 너무 좋은 옷은 사지 말 것. 부모의 당부가 이해될 무렵임에도 나는 부모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네요. 부모님들이 흔히 이렇게 가르쳐 주죠. 분수에 맞게 살으라고, 또 생긴 대로 살고. 그런데 이제 그 충고를 이해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자신의 한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너무 좋은 옷을 사지 말라 이 말은. 이렇게 분수에 넘치지 말라는 건데 딱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으라는 거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래서 어제도 그런 설명했을 것 같은데 그 자기 세계의 한계를 넘어선 욕망은 갖지 말라는 건데 화자는 자기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네. 어제 나의 언어의 세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했죠? 비트겐슈탄이라고 했죠. 영어로 한번 적어드릴게요. The limits of my language mean the limits of my world. 이게 이제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 시인의 관점에서 보면
네, 이 극복하고 싶은 거겠죠. 자기 세계의 한계를.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다 저는 리미트 대신에 바운드를 쓰고 싶은데 이다 바운드하고 쓰셔도 좋아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적이고 리미트는 이제 좀 한계성 뭐 같은 뜻인데요. 바운드하고 쓰고 싶네요. 점집이 된 카페에선 어깨를 굽히고 다니란 말을 듣는다. 이거 참 재밌었어요. 이 부분 읽을 때. 저는 여기 상당히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왠지 좀 아픈데, 근데도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아이러니죠. 네. 그러니까 어깨를 굽히고 다니란 말을 듣는데요. 점집에서 어깨에 귀신이 올라앉을 수 있으니까 원혼이라고 하죠. 원한이 맺힌 그 혼을 원혼이라고 하는데 그런 원혼들이 어깨에 들러붙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서는 반어적 표현이죠. 내 앞길이나 걱정하면서 살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건사 못하면서 남의 영혼까지, 그죠? 구천을 떠도는 영혼까지 짊어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세계 안에서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여기서. 내 어깨에 누가 앉게 하지 말고, 그러나 이미 앉은 사람을 박대할 수 없으니까 한동안 복숭아를 포기할 것. 이 부분이 가장 웃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어깨를 내주지 말라는 거죠. 오지랖 넓게 자꾸 남 일에 도와준다든가 뭐 그러지 말라는 건데 이분이 한동안 이미 이제 찾아온 존재를 떨쳐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럴 수 없으니까 한동안 복숭아는 포기할 것. 이미 구천을 그러니까 원혼이 내 어깨에 귀신이,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왔죠. 이미 찾아온 나를 필요로 해서 찾아온 사람을 박대할 수 없으니까 한동안은 복숭아를 포기할 것. 복숭아가 식물 읽어주는 유튜브에 가면 이거 설명이 좀 돼 있어요.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 이름이.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게 대추나무, 음나무라고 있어요. 음나무, 또 엄나무라고도 하나요. 음나무, 엄나무, 또 복숭아나무 이런 건 이제 대추나무나 음나무는 가시가 달려 있어서 귀신 쫓는 나무로 유명하고요. 복숭아는 잎사귀가 잎새라고 하죠. 잎사귀라기보다는 잎새가 화살을 닮았다고 해서 귀신 쫓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또 귀신 쫓는 나무는 뭐 산사나무, 개암나무 뭐 그런 나무로도 또 유명하고, 근데 복숭아를 함부로 가까이 하면 내 어깨에 있는 귀신이 귀신이 쫓겨나게 되니까 한동안 복숭아를 포기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사람 마음씨가 약하죠. 네, 그래서 귀신 안 쫓아내려고 어깨에 들러붙은 귀신 쫓아내지 않기 위해서 복숭아를 포기하겠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이요. 원래 복숭아를 좋아하지 않는다. 꼭 어디 이솝우화 보는 것 같죠. 원래 복숭아 좋아하면서 원래 복숭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리죠. 이렇게 반어법이 참 많아요. 아이러니가. 곳곳에 이렇게 다 숨어 있어요. 아이러니가. 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나에게 들러붙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멀리할 의지가 전혀 없죠. 원래 누구에게 잘하진 못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원래 친절했죠. 아무한테나 다 친절한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씨 약한, 마음씨 좋은 마음.
네. 그래서 원래 귀신이 저 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천도굿, 식김굿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죠. 오구 대왕의 딸 이름이 뭐죠? 그 무슨 댁인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그 딸이 이제 그 천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천도 받지 못해서 구천을 떠도는데 그렇게 떠도는 불쌍한 영혼들을 쫓아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요즘 희망을 앓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희망을 앓는데요. 희망이 마치 희망 여기서 희망을 앓는다고 한 걸로 봐서 희망을 어떤 질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존재의 세계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걸로 봐서 존재론적 질병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희망을 그래서 어떤 세계의 한계, 좀 전에 뭐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세계의 한계를 확장하려는 존재론적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욕망을 어떤 희망을 앓는다, 존재론적 질병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든 타자에게 어떤 의미 있는 언어가 되고자 하는 시인의 욕망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일 국물 요리를 먹을 거고 배가 출렁일 때마다 출렁일 때마다 생각해야 한다는 걸 잊을 거고 그렇고 다 잊고 일상을 살아가요. 옷도 나도 서로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잔뜩 칭찬을 듣는 것. 이 부분도 아주 그냥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어울린다고 자꾸 칭찬을 들어요. 어디 가면요. 브랜드 있는 옷가게 가면 그러겠죠. 백화점이라 이런데. 그러니까 뭐 나는 옷에 어울리지 않고 옷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데 옷을 팔려는 사람은 잔뜩 칭찬을 해대겠죠. 그래서 그렇게 듣는 건데 가끔은 진짜로 칭찬을 듣고 싶다. 진짜로 진짜 칭찬을 그렇게 마음에 없는 칭찬이 아니라 진짜 상대방이 감동해서 하는 칭찬을 듣고 싶다고 해요.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듣는 진짜 칭찬을 말하겠죠. 또 시인은 감동적인 시를 잘 써서 듣는 그런 칭찬일 수도 있겠고요. 횡단보도 앞 그래서 좋은 일 하나 해요. 이렇게 횡단보도 앞 노인의 짐을 들어주고 쉴 새 없이 말을 속삭일 때마다 내 어깨는 더욱 비좁아져서 이렇게 내가 어떤 그 타자의 삶까지 오지랖 넓게 타자의 삶까지 건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 무의식적으로 남을 돕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도울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다가 그냥 다 넘어가죠. 사람들이 겉으로 그러니까 제3자 제3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는데 막상 다치면 자기도 하다가 넘어가 버리겠죠. 그냥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요. 중요한 시간이. 부모가 종종 전화를 한다. 밥 먹었느냐고. 부모가 종종 전화를 한대요. 이 부분 굉장히 웃겼어요. 이렇게 밥 먹었느냐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진짜로 걱정돼서 물어보겠죠. 근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거의 자기 자신을 지금 화자는 인터넷 페인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인터넷에서 뭐 흔히 특히 정치적인 말싸움 할 때 그냥 자기 앞도 건사 못하면서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조롱조롱 그러죠.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인이 그렇게 부모의 전화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네, 이게 곳곳에 이렇게 아이러니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네. 어쩌면 또, 밥 먹은 나를, 밥 먹었대요. 이렇게 밥 먹었냐고 하니까 밥 먹은 나를 재촉하는 부모에게 부모는 걱정해서 전화하는데 자기는 밥 먹은 나를 재촉하는 부모라고 해요. 부모 없이도 행복하게 산다는 걸 설명하곤 한다. 이게 다 반어법이겠죠. 사실은 전혀 잘 살지 못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부모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 시 쓴다고 인생을 허비하는 시인, 그러니까 부모가 늘 걱정하니까 그냥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네, 전자겠죠. 잘 살지 못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설명해 주는 거. 네, 참 대단합니다. 이관왕을 찾았나 봐요. 전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오늘. 이름이 똑같길래 봤더니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지금까지 2024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웰빙 한백양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